추석이 지나고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수가 끝까지 오르고 있으며 아무래도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대형주들이 고점을 뚫어주고 상승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떨어져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어떤 매매 방법으로 투자를 해도 어울리는 시장이고, 저는 그 중에 오전장 단타와 종가 베팅을 위주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 투자도 같이 하고 있지만 오후장 단타 매매에 자신이 없거나 좀 부담스럽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오전장 단타 그리고 추세가 깨지지 않고선 유지되는 종목들 위주로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올라와 있고 무너지는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무너질 때 오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에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견인한 삼성전자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원에서 보여지는 외국인 칸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최종 수급은 외국인 36만 주, 기관 170만 주, 연기금이 끝까지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약간 많이 나와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오늘도 49,600원까지 종가에 좀 떨어진 게 아쉽습니다. 좀 꽤나 떨어졌는데 49,500원을 계속 유지하다가 하필이면 마지막에 300원이나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까지는 수급이 좋지만 과연 이 신호가 쉬어가는 타이밍인지, 이쯤까지 48,500원까지 아니면은 그 이상 쉬어가는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 다 올랐고 이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란 게 있습니다. 계속 양봉이 뜨면 이게 양봉이 무한으로 뜰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양봉이 뜰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당연히 조정장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조정장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린다면은 이거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조정장이 나온다면은 예측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조정을 줄 때 어디까지 내려가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어디서 달리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뒤로 판단이 좀 수월한데, 쉬지 않고선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가다가 판단하기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주봉은 황금선을 회복했죠,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추가 매수를 못해서 정말 아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쯤에서 매수를 했다면 정말 최고였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여기서 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좀 판단하에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조정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 삼성전자 자체가 외국인이 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예전 같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거의 배당도 한 1% 수준으로 줬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3% 정도 배당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하는데 배당에 대한 매력도 높은 편입니다. 물론 배당만 보고선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개인들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위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른들도 보시면 무조건 삼성전자 아니겠냐, 주식을 투자하려면, 장기 투자하려면 삼성전자다, 다른 종목들은 잘 모릅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면 일반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처럼 엉덩이가 가벼운 그런 개미 투자자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좀 엉덩이 무거운 그런 어른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다음 주에 운이 좋다면 5만원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쉬어갈지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오늘은 강하게 나온 편입니다. 최종 결과는 순매수이긴 하지만 마지막 장에 약간 아쉬웠고, 그래도 밑에서 가지고 있다면 아주 편하게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을 그냥 유지 못하고선 깨면은 이때부터 다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아주 편한 구간이고 점점 매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관심 종목 여기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오버나잇이나 단기간에 단타로 대응하는 종목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는 지웠고, 삼성바이오를 제가 스윙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지금 너무 뼈가 아픕니다. 최근에 보시면 27만원부터 뭐 쉬지 않고 바로 거의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급등할 때 그냥 포기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어제 마이너스에서 사려 했는데 마이너스조차 주지 않고, 평소에 보면 마이너스를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이 컸었고 줘봤자 마이너스 1%까지 빠지는데 욕심이 커서 잡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자가 될 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쉬어갈 때 수급 상황을 보고선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지 않는 그런 적정한 구간, 그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좋은 구간이 온다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간이 온다면 그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뱀은 이틀 동안 뭐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일단 오늘 움직임을 보시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장중에 완전 거래량이 많이 몰린 구간도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고 마지막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응하기가 쉬운 게 대충 이 아래 꼬리 밑에 부분에서 선을 그어 놓고선 이 선을 지켜준다면, 종가 기준으로 저 선을 지켜주는 뭐 이런 봉들이 계속 나오면 장중에 순식간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언제 급등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상태에서 아래 꼬리가 없는 이런 음봉, 뭐 이런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잘 오르다가 큰 음봉이 나온다면은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웹캐시도 최근에 세틀뱅크와 함께 핀테크 관련주인데, 세틀뱅크가 이틀 동안 반등을 했고, 이 웹캐시를 보면 세틀뱅크보다는 이게 더 눈에 띕니다. 지금 5만원을 계속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5만원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5만원을 지켜줘야지 이제 다음 주든 뭐 다다음 주든 빠른 시간 내에 53,000원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5만원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어서 삭제를 하고, 라닉스가 장 초반부터 시세를 주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10% VI가 걸렸습니다. 어제 고점을 뚫고선 VI가 걸렸습니다. 이 종목에선 매매할 만큼 했고 지금 가격을 보시면 9,000원입니다. 9,000원이면 만원까지 10% 차인데, 이 만원을 계속적으로 사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원을 계속적으로 회복할 때 그때는 뭐
어느 순간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다가 그 뒤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열심히 매매를 했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든 상승하든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떨어지는 것은 매매를 안 할 것이고, 며칠 동안 이 주가가 빠지는지 아니면 빠지지 않고선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선 그 뒤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 기관들이 작정을 하고선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마이너스 2.5%까지 완벽한 조정을 주었습니다. 조정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에 대응을 하면서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종목은 수급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오늘 눌릴 때 약간 들어갔고 단타 종목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솔브레인보다는 저는 동진세미캠을 접근을 했고, 이 두 개 종목은 단타성 그런 종목이 아니라서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선 그어 놓은 거 있죠. 이 구간까지는 지켜준다면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편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15,500원에서 13,650원, 거의 2,000원 가격인데 10%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아직 안 몰렸죠. 거래량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엮이면서 터졌을 때가 여기까지입니다. 못 나와도 400만, 600만 주. 터졌을 때는 하루에 1000만 주가 나올 만큼 엄청난 종목입니다. 터질 때를 한번 보면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을 때 1000만 주 이상 올라왔을 때를 다 확인을 해보면 하루에 변동성이 거의 10%, 이거는 고점이 11%, 그리고 이거는 상한가, 이것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12%, 변동성이 한 10% 정도는, 거래량이 한 600만 주 이상 몰린다면 10% 이상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여기서 10%가 만약 상승을 한다면 이 15,500원에서 10%가 상승하면 거의 17,000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17,000원 이상이 되면은 전 고점을 다 뚫어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전 고점을 다 뚫어버린다면 신고가까지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고점, 최근 이슈가 됐을 때 고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고, 일단은 단타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계속 추세를 파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봤고, 정리를 하니까 초록뱀밖에 안 남았습니다. 초록뱀은 지켜보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건 스윙 종목으로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이 구간을 못 지켜준다면은 매매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장중에 오늘 고가가 1,800원, 장중에 한 1,780원 정도를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고점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할 것이고, 어차피 1,800원 뚫어주면은 1,815원, 이날 고점까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점을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게 써니전자, 이거는 다시 제가 들여왔습니다. 이때 뺐었는데, 뺐다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선 이날 저점을 지켜줬습니다. 3,700원.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면은 이 저점이 3,855원이니까 여기까지 다시 흘러내린다면 탄력과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 이날은 마이너스가 없고 마이너스 1%, 장중에 보통 보면은 한 2% 정도, 눌림목으로 한 2% 정도까지를 노리고선 접근을 해서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눌림목 매매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그 다음 날에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눌림목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 눌림목 매매는 주가가 확실히 위로 반응을 줄 것 같다 이럴 때 하는 것이지, 뭐 아무 때나 눌림목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한 구간인 고점, 오늘도 거래량이 확 몰렸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거래가 되더라고요. 40만 주, 40만 주 두 번 떠가지고, 주가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이고, 따지고 보면 이날 급등했을 때 이 양봉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음봉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 뒤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날은 정치 테마주가 관심을 못 받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급등, 다른 업종들 위주로 돈이 몰리면서 급등을 해서 이날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9월 17일 이 KNN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아직까지 큰 하락이 안 나왔고 양봉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들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저는 단타성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뚫어줄 때만 단타를 치고, 뭐 뚫어준다면은 변동성이 1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다시 고점을 뚫어준다면 한 10% 이상의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넣고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TBC도 이거 한교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최근 방송이랑 엔터주들이 강했었는데 뭐 이거 역시 차트가 일단 예쁩니다. 정치 테마주로 오르는 것인지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한교안 관련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게 한창제지, 그리고 국일신동, 이 두 개가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두 개가 차트는 다 좋습니다. 둘 다 계속적으로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끊기지 않고 하루에 안정적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근데 시간에 거래해서 이것만 유난히 반응을 주었습니다. 4% 이상 상승. 뭐 이거 두 개는 시간에 거래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고 국일신동이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정치 테마 주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트가 좋은 것을 믿고선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 거래대금 상위까지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마니커,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오늘 오전 한 10시 11시에 경기도 파주 농장 두 곳에서 돼지열병 관련 그런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잠깐 먹고 나왔고 좀 겁이 나서 여기서 엄청 눌린 다음에 고점을 뚫어줄 때까지 좀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보시면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고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고점 돌파 매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 그냥 빠르게 올라갈 때 빠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작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돼지열병 관련 소식이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면 이런 관련주들이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오직 돼지 열병 소식에 대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뭐 다음 주에 돼지 열병 관련 소식이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면 계속적으로 고점을 뚫어주겠지만, 만약 다음 주에 잠잠하다면, 더 이상 그런 추가적인 신고가 안 들어온다면 이 종목들은 다시 보시면 어제 저점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돼지 열병 소식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 쪽이기 때문에 뭐 따로 분류를 해놓지는 않겠습니다. 뭐 보실 거면은 대장주 위주로, 대장주는 그냥 거래량만 확인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마니커, 백강소재, 대장주이고 하림, 그리고 정다운, 거래대금 상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글벳. 이렇게 분류를 했고, 메가MD가 오늘 좀 올랐다가 내려앉았는데, 이것도 장중에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따로 분류를 해놓지는 않겠고, 뭐 종목은 여기서 마감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확률적으로도 한 번쯤은 눌림을 줄 자리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매매를 하면서 그냥 편하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지수가 이 상승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무 무리 없이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까지 재미를 봤으면 다음 주 시장은 좀 잠잠하게 그냥 오전장이랑 종가 베팅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